안녕하세요. 보이차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에 우리말로 수수꽃다리죠. 라일락이 활짝 폈습니다. 혹시 이 미스김 라일락에 대해 잘 아시나요? 원래 이게 라일락은 우리나라 순수 토종식물인데 그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사가 본국으로 이렇게 귀국하면서 이 라일락을 가져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종자를 개량을 했는데 요놈은 한국산이니까 한국이 원래 이제 본산지니까 요놈의 학명을 그 미군 병사의 그 부인되는 분이 한국 분이었대요. 그래서 김모모 씨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을 따가지고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미스 김이라고 하는 명칭을 집어넣어서 미스 김 라일락이라고 합니다. 아주 키가 작지만은 향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라일락 꽃이 피면은 저쪽에 있는 뭐 인디아나 그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있는 벌들이 향을 맡고 그쪽으로 날아간다 그럽니다. 얼마나 향이 강렬한지. 저는 라일락이 켜졌습니다만 오늘 이 화사한 봄날에 이 라일락 향기처럼 이 방송의 내용이 좋은 향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꽤 오래전에 의뢰를 해온 그 제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 보이차의 간평인데 간평을 실질적으로 그 요놈을 방송에 내보내기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 또 내보내기가 쉽지 않죠. 좀 어려운 측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묵혀놨다가 오늘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잠깐 이제 의뢰해온 제품을 제가 여기다 쏟아놨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의뢰하신 분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당시 이게 80년대 초반에 이무 괄풍채 고수차라고 하는 이런 상품명이 붙어있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런 봉지에다 이걸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품을 보는 순간 항상 이런 경우에는 제가 더 가슴이 설렙니다. 대개 보면 아주 이름이 거창한 노차들이고 그렇다면 이런 노차들을 시중에서 실제로 쉽게 만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제 앞에 딱하니 이렇게 나타날 때는 되게 좀 긴장이 되죠. 오늘 또 어딘가 묵혀있던 어떤 명품들이 나타나지 않냐. 설레는 마음으로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공부 삼아 소개해드릴 그런 교재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일단 이 제품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제품의 등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쪽으로 제가 모아볼게요. 등급이 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이차의 찻잎의 크기를 얘기하는 그런 용어로 보이차의 등급이 낮다라는 얘기는 찻잎이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등급이 높다는 얘기는 잎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아주 등급이 낮은 큰 잎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보면은 색깔이 좀 누렇끼리한 이런 색을 띠고 있는 이런 놈들을 보통 우리가 황편이라고 합니다. 황편. 되게 이제 채엽하지 않는 제 4엽의 잎, 묵혀둔 잎들인데 가공하면 이렇게 누런 빛을 띠기 때문에 이런 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나름대로 특이한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또 특이한 또 공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전에는 채엽하지 않고 묵혀뒀던 놈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쌌습니다. 또 특히 이 제품 지금 80년대 초반 제품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요런 잎들은 굉장히 저렴한 잎들이죠. 근데 이제 이 황편뿐만이 아니고 이런 굵은 줄기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보이차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의 차라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등급의 찻잎들이 병배가 돼서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좀 더 승화된 맛 이런 것이 보이차의 특징인데 이런 줄기들은 나름 보이차를 제작하는 과정에 차 속에서 좋은 기능을 합니다. 이 속에 있는 섬유소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분해가 되면은 단당류들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단맛이 아주 많이 도는 그런 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맛도 굉장히 영양분도 풍부하고 즐거운 맛을 만들어주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 이놈들 중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을 골랐는데 방금 이 형평 고른 것처럼 여기서 그런 잎들이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잠깐 보십시오. 줄기가 채엽하다가 제가 이제 손에다가 해야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체엽하다 이제 부러진 부분들의 줄기들 보면은 이런 섬유줄들이 눈에 띄죠. 원래 이제 이 줄기 속에 있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노출된 건데 일반적인 경우 생차의 경우는 이게 절대 노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하면은 이 차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의 이제 점점 수사망이 좁혀가죠. 뭔가 눈치채시겠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전체로 보면 이 차의 등급이 높은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눈에 띄는 황편들 골라냈듯이 요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일일이 골라놨던 것들입니다.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얘들이 보면 방금 줄기에서 봤던 그런 섬유질 같은 거, 실 모양의 섬유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띄죠.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요놈은 정체가 뭐냐? 이유가 뭐냐? 보통 노엽들이나 아니면은 사이새끼 같은 게 줄기들 또 일자로 쭉 뻗은 줄기가 아니고 체엽 과정이나 아니면은 가공 과정에서 부러진 부분이 있는 부분들 이런 그 줄기들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이런 이제 생차가 아니고 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 악퇴 과정에 퇴열이 발생하죠. 퇴온이 발생합니다. 높은 온도가 발생되니까 그 속에서 그 악퇴 과정에 작은 잎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큰 잎들, 쇳잎, 황편 이런 데서 그 잎맥들 사이에 있는 세포 그 성분들은 다 다 없어지고 녹아서 없어지고 이제 그 줄기들만 되게 잎맥만 남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잎맥만 남아 있는 그런 잎들입니다.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이만큼의 양에서 짧은 시간 이만큼 골라놨다는 얘기는 굉장히 분포도가 높은 겁니다. 정리해서 마지막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차는 그 80년대 초반에 그 이무 괄풍채 생차, 그러니까 노차죠. 생차라고 구매를 했는데 의뢰인이 실제로 저한테 의뢰해 와서 제가 간평을 해본 결과 이 차는 생차가 아니고 그 판매자가 말했던 정보처럼 생차가 아니고 숙차입니다. 숙차 엄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잎들을 특히 이제 등급이 낮은 이런 종류의 잎들을 악퇴하는 과정에 퇴열에 의해서 그 잎맥 사이의 성분들이 손상이 되고 나머지 잎맥만 남아 있는 현상이다. 요런 놈만 보더라도 요놈들만 그 중자로 삼아도 이 차는 생차가 아니고 숙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차를 사거나 아니면은 누구랑 같이 차를 마시게 될 때 분명히 이런 차를 가지고 생차라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놈들을 근거로 숙차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가성비 높은 차, 괜히 쓸데없는 차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호갱이 되는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정보죠. 근데 이런 종류의 차들 제가 국내에서 의뢰인들한테 받은 제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생차고 숙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판매자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생차, 숙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초보 차인들에게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오래된 생차 노차라고 속여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가지를 쓴 경우들에 해당됩니다. 누구라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죠.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냥 차만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차를 보고 지금 간평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얘가 제 분신입니다. 저처럼 생겼죠. 아주 싸가지 없이 생겼습니다. 싸가지 없어서 대단히 매력이 있는 그 친구입니다. 제가 이 차를 한번 여러분이 보는 데서 다른 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 전략하느라고 못했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차를 한번 우려볼 테니까 우린 뒤에 엽절을 한번 보십시오. 감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은 조금 이제 소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끓여야 되니까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보십시오. 두 대가 동시에 끓고 있습니다. 톡톡 끓고. 아까 이놈 꽃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미스김 라일락. 이 강렬한 향기,
아주 환상적인 색감 이런 그 뒤에 보면은 우리 민족의 서글펐던 현대사, 남북 분단의 비극 이런 것들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그 꽃입니다. 우리 말로는 수수 꽃다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수수 꽃다리. 우리 이제 96 거의 다 끊었습니다.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우릴 때 어떤 분들은 차 주전자를 높이 들어가지고 물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견들이 또 많이 있죠. 워낙 말이 많은 동네라. 이걸 높이 들면은 떨어지는 순간에 찬물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 맛있는 차를 우릴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찬물이라고 한다면은 찻잎을 좀 두드려 준다는 그런 그 관점에서 높이 들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 세차 후 이후에 차를 올릴 때는 가능하면은 높이 들지 마시고 낮게 해서 뭐 높이도 크게 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요놈을 찬물을 따를 때 요놈을 너무 이제 높이 들어서 품 잡는 거 조금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낮게 해가지고 조용히 찬물 따라주는 게 좋죠. 그래야 찬물이 식지 않고 더 뜨거우니까 더 맛있는 맛과 향을 전할 수 있습니다. 탕색은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탕색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지만 탕색은 보이차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언제나 조작이 가능하니까 이놈을 일단 따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차했으니까 그 다음에 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이 찻잎이 굉장히 그 마른 상태라 그 추적도 많이 줄어 있죠. 그런 상태라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놈들을 형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물을 조금 부어놓고 뜨거운 물 부으면 또 찬물이 우러나니까 제가 여기 이제 불어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찻잎이 다 중간에 잎밑 빼놓고는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다 녹아서 퇴열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쌓여가지고 숙차를 만드는 과정에 노차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노차두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잎들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이런 잎들은 정체가 뭐냐? 노엽들이다. 거의 황편 노엽들이다. 그리고 또 이것들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다? 숙차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악퇴 발효 과정, 그 과정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눈에 띈다면 이건 생차가 아니고 숙차다. 생차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잎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라고 했습니다. 99.9% 나타날 확률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생차가 세월이 50년 가고 100년이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줄기만 남고 세포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다 이제 그런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니까 결론을 아까 제가 말했던 결론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차를 구매하실 때나 어디 가서 마실 때 좋은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라일락 향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그런 방송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좋은 향기가 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같이 또 권해가지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